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 여당은 무슨 배짱입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철진한 논리로 발목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 같습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책임과 절박감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이 하는 일이면 모두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세계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내부만 보고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만 잔뜩 있습니까? 오늘은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과 시점에서 진영 논리에 갇혀 국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 여당의 한심함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정신이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대표해 참가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순위를 매길 때 많은 나라들에서 금, 은, 동메달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메달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산업 분야는 다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최근의 국제 경제 구조와 경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등은 존립조차 불가능하고 1등이 되기를 포기한 2등 역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 내 세계 최고 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어떻습니까? K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들어보니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면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도 아닌 대만 TSMC가 일본 내 연구시설을 짓는데도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부흥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도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줍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하자는 것까지 따진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시시각각 살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 여당은 무슨 배짱입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철진한 논리로 발목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만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되는 등 무역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사이에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5년간 280조 원을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WTO 보조금 협정을 우회해서 기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책임과 절박감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이 하는 일이면 모두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세계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내부만 보고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만 잔뜩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라고 국민이 뽑아주고 세금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냈으면 미래 준비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며 각고의 노력 끝에 IT 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국가 인프라와 산업 기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세대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1990년대와 같은 각오와 전략이 다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좌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죽창가 운운하며 진영 싸움에만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저출산 양극화의 늪에 갇혀있는 우리는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선 말기의 오판이 그 후 우리를 일제 식민지로 만들고 나라를 두동강 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향후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자금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산업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 달려있고 기업의 기술은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에겐 과학기술의 DNA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만 갖춰지면 우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어떤 국가도 뛰어넘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탁상 행정가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부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자율성과 결정권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관계 부처를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허울뿐인 교육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부활하여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산업 전략을 총괄하게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로 정부의 일하는 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나라의 미래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 아픈 사람은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남이 못 먹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먹으면 다 같이 굶자는 신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해법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주자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좌표, 그리고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정권의 목표부터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 교체가 아닌 성공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대통합과 성공적 정권 교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식의 무조건 정권 교체는 최악을 피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성공한 정권 교체를 통해 정권 교체가 문재인 정권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과 시점에서 진영 논리에 갇혀 국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 여당의 한심함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IT 원조 1세대로서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정치인의 경험을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펄펄 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